외로운 괴짜와 비행 청소년이 함께 모여 외계인과 유령과 싸우게 된다. 그들은 납치되고 포세스트 된다. 모든 것은 평범한 날 시작되었다. 비행 청소년인 모모가 금전만 노리는 남자친구에게 차였을 때 그는 그녀를 걷어차고 그녀가 가난하다고 저주한 뒤 헤어졌지만 이 의존적인 소녀는 여전히 우울해한다. 그는 그녀의 첫 남자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녀를 놀리며 도대체 그 남자를 왜 좋아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와 조금 닮았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항상 그런 어색하고 남성적인 남자친구를 원했었어. 친구들은 그녀에게 말했지. 지금 이 나이에는 자신의 성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성적인 남자친구는 사기라고. 나중에 모모는 복도를 힘겹게 걸어가다가 어떤 소년들이 가엾은 괴짜인 켄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해. 모모는 가엾은 괴짜 옆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러자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녀를 건드릴 엄두를 못 내고 금세 얼굴을 돌려 그 후 그녀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밖으로 나서는데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덕후 켄이 나타난다. 그는 그녀와 맞설 엄두도 못 내면서도 모모가 사랑에 빠졌다고 소리친다. 모모는 그에게 델루루망상 세계에서 나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절박하긴 해도 그 같은 사람에게 빠지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켄이 말하는 건 그녀가 그의 잡지에 나온 UFO와 외계인에 관한 내용에 빠졌다는 뜻이다. 모모는 그런 어리석은 음모론에는 관심 없다 말하지만 켄은 여전히 유튜브 픽업 아티스트처럼 끈질기게 굴고 있다. 모모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막 차였기 때문에요. 그의 수다 떠는 시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는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는 너무 참견하는 괴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켄은 멍해집니다. 모모는 바로 깨닫고 자신이 너무 심하게 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하며 그의 책을 집어듭니다. 그녀는 켄에게 외계인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유령은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자 켄은 갑자기 그녀를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유령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유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유령이 실제인지 외계인이 실제인지에 대해 논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서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정한다. 밤에 모모는 소름 끼치는 버려진 병원으로 간다. 켄에 따르면 그곳은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장소이다. 반면에 그녀는 켄을 버려진 터널로 보냈다. 그곳은 많은 유령 목격이 있는 영적인 핫스팟이라고 말했다. 켄은 긴장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터널에서 그는 터널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낀다. 그는 모모에게 유령을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모모는 본 적은 없지만 유령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할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서 유령에 대해 모두 배웠다고 한다. 할머니 덕분에 집을 나설 때마다 행운의식을 해야 했고 학교에 걸어갈 때 머리 위에 손가락 하나를 들고 다녔다고 한다. 모모는 그걸 할 때 항상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모두가 그녀를 놀렸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한 할머니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와 크게 싸웠고 행운의 의식을 멈췄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화난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요. 할머니가 아니라 그녀의 습관을 놀린 남자아이들에게 화가 났던 거였어요. 그녀는 켄에게 항상 할머니의 특별한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그래서 유령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끝낸 후 모모는 켄에게 왜 외계인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외계인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에 괜찮다고 해요. 바로 그때 켄은 땅에 피가 묻은 발자국을 본다. 그 발자국이 바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멈춰 있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근처에 누가 있는지 살피고 끔찍하게도 그곳에는 늙은 창녀의 유령이 나타나 켄에게 $2의 하크투아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켄은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하며 비명을 지른다. 모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방금 음란한 늙은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자신이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 모모는 그에게 뛰지 말라고 말하며 그 늙은 유령인 터보 할머니가 그를 쫓아가고 만약 그녀가 그를 따라잡으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리기에 너무 늦었고 유령은 거의 즉시 켄을 잡아버린다. 모모는 전화가 끊기기 전에 그의 비명만 듣고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빨갛게 변한다. 그녀는 켄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도우러 급히 달려가지만 갑자기 건물에 불이 꺼지고 이상한 모습의 세 사람이 나타난다. 모모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세 남자가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가 깨어나 보니 특별한 의자에 갇혀 있다. 3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자신들이 세르포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말한다.
그곳에는 남성만 존재하며 복제 기술로 번식한다고 한다. 과도한 복제는 그들의 진화 과정을 망쳐놓았고 모든 기본 감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구에 와서 여기서 여성들을 찾아 새 세대를 시작하려 한다. 한 외계인이 거대한 기계적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그녀를 비명을 지르게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소용없다. 외계인들은 최면 능력을 사용해 그녀를 잠들게 한다. 그러나 그녀의 처녀성을 빼앗으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고 모두 멈춘다. 한 외계인이 전화를 받으러 가고 그때 갑자기 할머니 유령이 나타나 그를 때려 날려버린다. 그녀는 즉시 외계인의 공을 물어뜯으며 그를 날려버린다. 알고 보니 켄의 몸이 유령에게 빙의된 것이었다. 그리고 모모는 그 모습에서도 그를 보고 안도한다. 그녀는 그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묻지만 켄은 몸의 통제력을 잃고 터보 할머니에게 넘어가며 외계인 중 하나가 인간형 얼룩말로 변해 그녀를 공격한다. 터보 할머니는 재빨리 공격을 피한 후 외계인의 몸을 파괴한다. 그 후 마지막 외계인을 공격하지만 그는 특수 공격으로 그녀를 벽에 부딪히게 만든다. 켄은 갑자기 몸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외계인들에게 말한다. 소녀를 놓아준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그는 친구가 없었기에 항상 외계인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했다고 소리친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모모가 나타나서 그를 인간처럼 대해주기 전까지는 그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설령 자신이 괴물이 되어야 한다 해도 그는 다시 유령으로 변하지만 외계인은 즉시 그를 쏜다. 그리고 그를 인간에 더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게 한다. 외계인은 수컷이 쓸모없다고 판단해 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모모의 뇌를 조작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저항하자 할머니가 머리 꼭대기에서 카이를 풀라고 하던 말을 떠올린다. 왜 지금 이 기억이 떠오르는지 궁금해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녀는 머리 꼭대기에서 카이를 풀려고 애쓴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를 눌러놓던 장치가 산산조각난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지만 모모는 마침내 깨닫는다. 할머니가 그날을 위해 줄곧 자신을 준비시켜 왔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끼고 외계인을 발차기로 날려버린다. 그리고 그는 사실 변장한 우주선이었던 달에 부딪힌다. 외계인 문제는 해결된 듯하고 모모는 켄에게 지금 도망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터보 할머니의 조종을 받고 있고 그녀가 모모를 공격한다. 모모는 켄을 놓으라고 말하고 자신의 힘으로 노령의 유령을 그의 몸에서 밀어낸다. 하지만 켄은 고통스러워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터보 할머니는 그의 작은 바나나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만 쥐고 있는 한 그는 계속 그녀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모모는 즉시 켄의 남자다움을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소년을 구하고 싶으면 공정한 대결을 위해 자신의 터널로 오라고 한다. 터보 할머니는 그것을 들고 날아가고 그때 외계 우주선이 건물을 향해 곧장 돌진한다. 우주선은 건물을 뚫고 지나가고 모모는 어떻게든 켄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온다. 나중에 그녀는 그의 몸에 카이를 주입하여 그를 안정시키고 있다. 그들은 외계인과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은 그들과 너무 깊이 얽혀버렸다. 켄은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모모는 그들이 테어보 할머니를 때려서 그녀가 그를 풀어주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켄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셔츠와 바지를 벗고 모모에게 그것들을 입고 집에 가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모든 일 후에 그는 그녀가 확실한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그냥 어색한 남자라고 말하고 모모는 갑자기 다리 사이에 폭포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켄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의 대사를 읊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고 켄에게 이름을 물어본다. 그녀는 전에 그 이름을 알 기회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켄 타카쿠라라고 대답하는데 그 이름은 모모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이기도 하여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즉시 떼를 쓰기 시작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배우는 남성미의 정점이었고 이 약한 자와 이름이 같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잊으려 땅에 구르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터보 할머니는 켄의 몸을 제어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빨리 영적인 에너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벽에 세게 밀어붙인다. 그때 모모는 그들이 함께 일하려면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규칙은 둘 다 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오컬트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오카룬이라고 부를 거예요. 켄은 이 규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서로 티격태격하며 도시로 돌아갑니다. 곧 해가 뜨고 모모는 켄에게 샤워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니 자기 집에 오라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걸 정말 싫어하시고 전 남자친구를 거의 죽일 뻔했기 때문입니다. 켄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때 그는 문에 들어서자 그의 몸이 갑자기 타기 시작한다. 모모는 당황해 그를 근처 운에 던지고 그때 문에 켄이 불에 타게 만든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바보는 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적을 떼어내고 그제야 그가 거의 죽을 뻔한 후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그가 결혼 준비에 뛰어드는 동안 죽고 그녀는 할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에게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카이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는 다시 유령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방으로 들이닥친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를 벽에 내던지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얼굴을 돌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공급을 멈추는 순간 그는 다시 유령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방으로 들이닥친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를 벽에 내던지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얼굴을 돌리라고 말한다. 옷을 다 갈아입은 후 그녀는 켄에게 자신의 낡은 옷을 몇 벌 건네준다. 그동안 그는 여자 방에 있는 것에 너무 수줍어하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모모가 그에게 터보 그라니가 말한 것이 그의 아래가 진짜 켄 인형처럼 된다는 의미인지 물어본다. 켄은 즉시 옆으로 가서 확인해본다. 그리고 그의 공포에 그는 정말로 남성성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당황하지만 모모는 그를 놀리며 보여달라고 한다. 켄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탓하며 그녀가 그를 터널로 가라고 도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모모는 그가 먼저 그녀에게 오컬트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켄은 이 말을 듣고 침묵에 빠지며 자신이 절망적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희망적인 생각이었고 이제 그들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모모에게 위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면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이에 화가 나서 그에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밀어내면 절대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다가가서 그를 찔러서 반응을 보려고 하고 그는 갑자기 그녀를 못생겼다고 부른다. 모모는 이에 화가 나서 그를 목깃에서 잡아당기고 켄은 말한다. 그녀는 재치가 없고 그녀의 말이 그의 민감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들이 싸우는 동안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켄은 모모의 할머니가 돌아오셨나 봐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며 우리 집 초인종 소리와는 다르다고 한다. 갑자기 그녀는 할머니가 예전에 2개의 초인종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하나는 인간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령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모모는 자신이 문에서 부적을 떼어내서 악령이 그들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부적을 다시 제자리에 붙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할머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경계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집과 정원이 두꺼운 돌담으로 갑자기 둘러쌉니다. 켄과 모모는 이제 갇혀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문이 벽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 밖에 부적이 있다. 갑자기 그들은 코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모모는 원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그녀의 집 위에 거꾸로 매달린 거대한 괴물을 발견한다. 괴물은 그들을 약속을 깨트린 악당이라고 부르며 주먹으로 치려고 하지만 모모는 켄을 위험에서 밀쳐내고 괴물의 주먹은 부적과 벽에 맞는다. 거대한 스모 영혼이 그들을 쫓아오며 켄에게 바나나를 달라고 요구하고 켄은 오늘 이전에 그의 성기를 요구한 적이 없던 것이 궁금해진다. 그는 그들을 쫓아오는 괴물이 영혼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목격된 플래스드 몬스터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악령을 감지하는 초인종이 외계인에 의해 작동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거대한 외계인은 입에서 독성 검은 연기를 뿜기 시작하고 모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상황은 더 악화되어 터보 할머니가 다시 켄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모모가 그녀를 제압하려 애쓰는 동안 외계인이 공격해 집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도망쳐 창고에 몸을 숨기고 모모는 간신히 유령을 물리치기 위해서지만 켄의 왼손은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다.
모모는 집중해서 할머니 유령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만 켄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저주가 자신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 힘을 이용해 외계인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외계인이 그들을 찾아내고 저장고를 파괴하고 그들은 간신히 살아남는다. 켄은 모모에게 자신의 몸에서 저주를 풀어주고 마음속의 저주는 통제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그 수준까지 익히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괴물이 또 다른 충격파를 그들에게 보내자 그녀는 켄이 원하는 것을 주는데 성공한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고 덕분에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모모는 감탄하지만 충격적으로 켄은 이 형태에서 게으르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랑 똑같은데 초능력만 가진 상태다. 그는 몸을 끌며 외계인에게 다가가서 그냥 외계인이 그의 머리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려 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하지만 켄은 터보 할머니의 힘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외계인의 손가락 끝을 찢어냈다. 모모는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때 갑자기 켄이 피를 토하며 힘을 잃는다. 외계인이 그를 땅에 내리치지만 그가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모모가 켄을 끌어당긴다. 그는 힘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터보 할머니는 그의 몸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떻게 외계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당황합니다. 그때 갑자기 모모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외계인이 스모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 손이 땅에 닿게 하면 규칙에 따라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켄은 그녀에게 그녀가 구탐의 천재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외계인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모모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슈퍼파워 모드에 들어가 충전합니다. 스모 외계인이 다리를 빠른 속도로 찢어내고 있습니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외계인을 땅에 눕히며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손이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외계인은 엄청난 코어 힘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손이 땅에 닿기 전에 공중제비를 돌며 일어섭니다. 그런 다음 모모를 붙잡고 벽에 내리칩니다. 그리고 저주가 켄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갑자기 멈추고 혼란스러운 켄은 모모를 바라봅니다. 외계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그녀는 외계인을 조롱하며 땅에 손을 대고도 계속 싸우는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그러자 외계인이 그녀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한다. 켄은 그녀에게 싸우게 해달라고 소리치지만 모모는 벽의 분화구에 빠질 때까지 모든 주먹을 맞는다. 그녀는 깊이가 충분하고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자 켄을 그녀 쪽으로 끌어당기고 다시 부적을 문에 놓아 외계인을 태우는 보호막을 재설치한다. 모모는 켄을 꼭 껴안아 그가 보호막 밖에 있도록 하고 그 후에 몇 초 후 외계인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모모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의식을 잃는다. 켄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때 터보 할머니가 그의 몸을 장악한다. 터보 할머니는 모모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나무 벽돌과 못이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그녀를 날려보내며 모모의 할머니 세이코, 완전한 할머니가 나타난다. 그녀는 할머니가 또 다른 패배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인간조차 아니라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즉시 뒤에서 할머니를 공격하지만 그녀를 감싸는 보호막이 있어 유령이 그녀를 만지기 전에 불태워버립니다. 세이코는 이렇게 일이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가 계산한 대로 유령은 이미 그녀가 설치한 보호막 안에 있습니다. 유령은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보호막이 접촉하자마자 그녀를 불태워버립니다. 모모의 할머니는 터보 할머니를 부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원하는 방식으로 부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배트를 사용해 유령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그녀가 유령을 죽이면 유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년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이코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모모의 삶에 있는 남자들이 사라지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장벽 주위에 또 다른 원을 만들고 첫 번째 원을 조금 지워 유령을 태운다. 몇 시간 후 모모는 드디어 자신의 방에서 깨어나고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켄이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간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처럼 친구들을 다시 보고 있다. 모모는 할머니에게 안경 쓴 남자를 봤는지 묻고 할머니는 그 남자를 영적 핫스팟으로 보냈는지 묻는다. 모모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세이코는 악령을 처치했다고 말하고 모모는 놀란다. 갑자기 세이코는 태도를 바꾸고 과거의 원한을 언급한다. 모모가 자신을 가짜라고 말하고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일이다. 좌절한 모모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는다. 할머니는 본당으로 가라고 말하고 모모는 켄이 제가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본당으로 달려가면서 욕을 한다. 그녀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한다. 켄은 그저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그를 저주받게 했다고. 하지만 본당 문을 열었을 때 켄은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었다. 켄은 자신이 그녀를 해쳤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를 보고 정말 안도한다. 하지만 모모는 갑자기 걱정했던 그 괴짜에게 문을 내밀며 얼굴을 가린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화를 내고 나서야 드디어 안도감을 느끼며 그때 세이코가 그곳에 나타난다. 그녀는 모모가 그렇게 절박했던 것에 대해 놀리며 괴짜를 좋아하냐고 묻는다. 모모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세이코는 켄을 신사에 가둬두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터보 할머니가 그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모는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그를 데려갔다고 말한다. 켄이 딩동이 문제고 그녀가 그 책임자야. 그래서 그녀는 터보 할머니를 이기고 켄의 도구를 되찾아 행복하게 끝내고 싶어 해. 또한 그녀는 소녀에게 외계인을 만난 이야기와 초능력을 깨운 이야기를 해줘. 하지만 세이코는 외계인을 전혀 믿지 않고 초능력의 존재에 대해서만 들어본 적 있어. 그녀는 모모에게 켄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잊으라고 말해. 터보 할머니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강력한 유령이고 게다가 최근 그녀가 이사온 터널 안에 또 다른 강력한 유령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유령이 합쳐졌다. 세이코는 터널이 유령의 영역이라며 과거에 그곳을 정화하려 했지만 영적인 압력이 너무 강해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즉 터널 안에 있는 한 터보 할머니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모가 싸우려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모모는 책임지고 켄을 돕고 싶어 하자 할머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해준다. 터보 할머니에게 술래잡기 게임을 도전해서 이겨야 한다고. 그녀를 그녀의 영역에서 끌어내야 해. 불행히도 그 영역은 도시 전체야. 만약 그들이 터보 할머니를 도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잡히지 않고 그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녀를 이길 수 있어. 모모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 왜냐하면 그 괴물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세이코는 어차피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그녀는 문을 열고 켄에게 경주해서 그 노령 귀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해. 켄은 자신의 체력이 형편없고 슈퍼파워 모드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 몇 초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이코는 그에게 즉시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원펀맨 훈련 루틴을 따르고 모모를 등에 업고 달리라고 한다. 그래야 저주가 그를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모에게도 초능력을 강화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두 사람 모두를 훈련시킬 예정이다. 다음 날 아침 켄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모가 항상 지켜보지 않으면 터보 할머니를 제압할 수 없다. 세이코는 그가 용변을 보는 동안 지켜보라고 간단히 말한다. 하지만 켄과 모모 둘 다 그게 취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에 세이코는 갑자기 모모가 어떻게 저주를 제어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모모는 모든 것 주위에 오라가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켄 주위에 있는 유령의 오라를 부수면 그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자신의 힘이 다른 것들에 오라를 잡아 움직이는 데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힘을 각성했을 때는 진짜 신이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세이코는 그녀에게 눈을 감고 몸으로 오라를 느껴보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모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주변의 오라를 피부로 느껴보지만 잘 되지 않고 켄이 변신한다. 모모가 그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리려 할 때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자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간다. 모모는 그가 변신하지 못하도록 쫓아가고 세이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따라간다. 결국 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을 맞이해야 했다. 모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화장실에 똥을 누우면서 세이코가 모모에게 그녀의 힘에 대해 더 묻자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켄을 통해 집에 나타난다. 모모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고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터보 할머니는 모모에게 켄이 보는 누구든 저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한다면 세이코를 쉽게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재미를 좀 느끼고 싶어 해서. 그래서 모모에게 오늘 밤 터널로 와서 싸우자고 말해. 만약 켄이 보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지고 모모는 켄과 세이코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그날 밤 켄과 모모는 의식용 옷을 입고 터보 할머니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은 기차를 타고 모모는 의식용 옷을 벗고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어. 왜냐하면 그녀는 멋져 보이기만 하면 보호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야. 켄과 모모는 터널에 도착하고 모모는 아마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해. 터보 할머니를 도시에서 끌어내고 여기서 그녀를 물리치려고 하고 있어. 그녀는 그들이 거대한 수모 외계인을 물리쳤다고 말해.
그리고 할머니 유령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의 길이 거대한 머리에 의해 막혀버렸어. 마치 징역의 거인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놀라지만 끔찍하게도 또 다른 머리가 반대편 길을 막고 있어. 모모는 역겨워하지만 켄은 그녀에게 산만해지지 말라고 해. 그에게 저주의 힘을 풀어줘서 변신할 수 있게 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그는 게으르고 의욕 없는 초인으로 변해 악마 머리 쪽으로 걸어가 그것을 파괴한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힘이 사라지고 켄은 당황해 모모에게 제대로 일을 하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모모가 더 걱정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저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터보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내며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는 걸 깨닫고 켄에게서 자신의 힘을 돌려주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그녀의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입이 함께 그들을 공격하고 먹히려는 순간 모모가 떠올린다. 그녀의 할머니는 터보, 할머니의 속도를 놀리기 위해 조롱하는 조언을 하셨다. 왜냐하면 그녀는 쉽게 흥분하기 때문이다. 모모는 갑자기 그 늙은 유령에게 소리치며 그녀가 그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냐고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강제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녀를 조롱하며 그녀는 터보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유령은 갑자기 평상복으로 나타나 도전을 받아들이며 게임의 규칙을 묻는다. 모모는 술래잡기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들을 잡으면 이기지만 10분 동안 셈을 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한다. 터보 할머니는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시작하자 세고 있는 동안 켄과 모모는 전속력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늙은 유령은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이고 그녀는 10분 20초까지 세기 시작한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을 쫓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모를 붙잡아 고기 감옥에 가둔다. 켄이 그녀를 풀려고 할 때 터보 할머니가 다가와서 이제 10분을 세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속임수라고 말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모모가 10분을 어떻게 세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켄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의 카운트다운을 끝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만지려는 순간 켄이 그녀에게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물어버립니다. 터보 할머니는 켄이 입고 있는 의식복 때문에 스스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그를 지배하기로 결심하고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녀는 모모를 먹고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터보 할머니가 켄을 지배하는 순간 모모는 그녀의 아우라를 느끼고 그녀를 힘으로 압도합니다. 터보 할머니가 방역하고 공격하지만 모모는 그녀의 힘을 제압하고 켄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놓칩니다. 그들은 터보 할머니를 작은 뱀으로 줄였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지만 갑자기 터널의 악령이 그들을 공격하며 할머니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켄과 모모는 무너지는 터널에서 달아나지만 악령은 도로를 따라 그들을 쫓아옵니다. 갑자기 도로 옆에서 개의 형태로 튀어나오지만 다행히도 그 녀석은 멍청해서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켄은 모모에게 변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게 엄청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터보 할머니의 진짜 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터보 할머니의 힘을 조절하는 데 성공하고 켄은 걔가 그들을 칠 바로 직전에 변신한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도망치지만 켄은 모퉁기를 돌 수 없고 대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모모는 귀에 대고 떨어지고 있다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그는 전력을 다해 발을 회전날개처럼 비틀어 돌린다. 물리와 해부학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낙하를 늦추는 데 성공하고 안전하게 땅에 착지한다. 하지만 갑자기 개의 영혼이 그들 위로 뛰어오른다. 모모는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겁에 질리지만 악령의 등에 수십 개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켄의 등에 올라타서 그가 마을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바보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모모는 아무도 그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켄조차 그들에게는 정상으로 보인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곧 기름이 바닥날 것이기 때문이다. 모모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켄을 온천으로 안내한다. 개가 그들을 쫓아가다가 건물에 부딪히고 모모는 뜨거운 물을 쏟아 부으며 그것이 요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구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어떻게든 그녀의 무작위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 그들은 즉시 마을 밖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거대한 인파를 보지만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들이 모두 악령에 조종당하는 좀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터보 할머니는 그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역 묘지의 영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사방에서 둘러싸인 것을 발견하고 걔도 다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모모는 켄에게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말하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도시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를 초인적인 모습으로 변신시킨다. 터보 할머니는 자신이 이겼다고 말한다. 켄은 헬리콥터 기술에 한 번의 충전을 썼기 때문에 풀스로틀을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 모모가 그의 등에 올라타고 켄은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모모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열고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사이를 그 힘으로 스윙한다. 그들은 좀비 무리를 지나치지만 켄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다. 모모가 차를 던지고 켄이 그것을 피해서 뛰어넘으며 뒤쪽 건물 위로 뛰어 올라간다. 모모는 기둥에 매달려 방향을 바로잡고 그들은 도시를 빠져나가는 기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곧 켄이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다. 모모는 날개처럼 힘 능력을 사용해 속도를 늦추고 또한 켄이 다시 변신하도록 도와주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땅에 닿자마자 켄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해 의식을 잃고 모모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녀는 그를 깨우려고 애쓰다가 갑자기 눈치를 챈다. 그녀가 착륙하는 동안 터보 할머니를 놓아버렸다는 것. 그녀는 충격에 빠지고 터보 할머니와 그녀의 영혼 군대가 바로 앞에 있다. 그리고 그녀는 영혼과 융합하여 그들을 죽이고 먹는다. 그녀는 그들을 조롱하며 다시 도전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이번에는 카운트다운을 얼마나 길게 하고 싶은지 말한다. 모모는 갑자기 그녀가 느린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단 1초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기차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그녀는 그것을 잡는다. 그녀의 힘으로 기차에 올라 유령 군대에서 벗어난다. 터보 할머니가 그녀를 쫓아 기차에 올라타며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한다. 모모가 그건 자기 대사라며 힘의 손으로 그녀를 붙잡는다. 기차가 도시 경계에 가까워지고 그곳에서 세이코가 일을 마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터보 할머니가 모모에게 닿으려 애쓰지만 기차는 도시 경계를 넘어 세이코가 방금 세운 장벽 안으로 들어간다. 장벽의 힘이 터보 할머니와 개를 태우며 타오른다. 그들 안에 있던 영혼들은 재가 되면서 풀려난다. 곧 기차는 마지막 역에 멈추고 모모가 켄을 끌고 플랫폼으로 가자 그는 아직도 전투 한가운데에 있는 듯 깨어난다. 곧 세이코가 그들을 맞으러 오고 그들은 터널로 가서 그곳에서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한 소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악령이 된 소녀들에게도 세이코는 자신 같은 무당들이 터보 할머니를 오랫동안 쫓아다녔다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고통받은 소녀들의 영혼이 있는 곳 근처에서 항상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터보 할머니가 아마 그저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일 거라고 말하지만 인간과 유령은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 그 후 그들은 모모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세이코와 모모가 개사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켄은 그들이 겪은 일들 후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그는 곧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모모는 그에게 내일 다시 보자고 말한다. 이로써 그는 이제 친구가 생겼음을 깨닫는다. 다음날 아침 켄은 기분 좋게 인사하려고 기분을 가다듬으며 기둥 뒤에 숨는다. 그러나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모모를 찾는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는 갑자기 주저하게 된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는 수줍게 그녀를 무시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부딪히고 그가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납치한 외계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케이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듣고 있다. 한 소녀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지만 그가 수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항상처럼 모두에게 무시당한다. 하지만 켄은 오늘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반면에 모모는 완전히 멍해져 있고 심지어 친구들이 거울을 비춰도 그녀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가 문자를 답장하지 않고 어제 학교에도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았고 어제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가 아마도 또다시 거절당한 실패한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상심해 있다고 생각한다. 모모는 한숨을 쉬며 책상에 누웠고 친구들은 그녀가 곧 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켄과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 켄도 같은 마음이며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자책한다. 오늘 아침 모모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며 점심시간에 서로 바로 옆에 있는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서로 스쳐 지나간다. 그들은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 식당과 간식 배급을 확인하려고 한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 다시 한번 서로를 놓친다. 그들은 복도의 양쪽 벤치에 앉아 시작한다. 아마도 그들의 우정이 잘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켄은 모모가 자신이 지루한 루저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 두려워하고 모모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서 그가 짜증났을 거라고 느낀다. 그들은 실망한 채 고개를 숙이고 수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복도 한가운데서 부딪히며 아주 짧은 우연한 키스를 나눈다. 사고에 깜짝 놀라 당황하다가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계속 서로를 찾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상황이 정말 어색해지고 모모가 화제를 바꾸려 한다. 갑자기 내내 그들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목소리를 냈다. 지금 모모와 켄이 키스했다고 하면서 이 남자가 그녀의 제 리번드인지 묻는다. 그 말을 듣고 모모는 당황해서 자신은 결코 네 눈이 네 널드와 키스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켄은 반박하며 자신도 나쁜 태도를 가진 여자와는 절대 키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소리치기 시작하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들은 교실로 가지만 모모의 친구들은 완전히 그들을 응원한다. 켄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며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한다. 모모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의 지퍼를 열자 도구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모모의 반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그녀의 친구들은 방금 그녀가 귀여운 널드와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모모는 그것이 단지 오해라고 말하며 당황한다. 그때 켄이 그녀의 반에 들어오며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린다. 그는 모모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모는 원하지 않는다며 그를 무시한다. 소녀들은 모모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차갑다고 놀리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녀와 그 널드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 조용히 하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켄은 화가 난다. 그는 모모에게 그녀가 그의 친구인 것이 부끄러운지 묻고 그녀가 대답조차 하지 않자 조용히 수업으로 돌아간다. 학교가 끝난 후 켄은 나가려고 하며 모모가 아직도 그에게 화가 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우연히 분홍색 머리의 소녀와 부딪히고 그녀는 사과하며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켄은 이 상황에 약간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예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점점 더 다정해지자 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 그때 모모가 나타난다. 낮에 켄을 상처 입힌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과할 계획이었지만 핑크 머리 여자가 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켄이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 핑크 머리 여자는 친구가 오자 켄을 떠나고 그들은 켄이 그녀의 연기에 속은 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처녀 널드 같은 켄 같은 사람이 여자와 대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작위 소녀의 친절한 행동을 관심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다. 모모는 이 일에 화가 나서 욕설하는 여자 머리 위에 자신의 초능력으로 욕조를 떨어뜨린다. 켄은 그녀를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갑자기 모모가 그에게 달라붙으며 함께 집에 가자고 명랑하게 말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워하지만 모모는 분홍 머리 소녀와 그녀의 친구들을 곁눈질하며 그를 데리고 간다. 그 후 모모는 점심시간 동안 무례했던 태도에 대해 사과하며 말한다. 그녀는 우연히 키스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지 친구가 된 것에 대해선 아니었어. 켄은 그녀의 사과에 감동했지만 갑자기 기억했어. 그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있다는 걸. 모모가 그게 뭐냐고 묻자 켄은 그의 고환이 사라졌다고 말했어. 모모는 바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켄이 세이코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 그는 소시지가 돌아오자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달걀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세이코는 그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에 실망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지 않아서 당황한다. 하지만 세이코는 그녀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켄이 발을 담글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욕조, 부적이 놓인 인형, 그리고 일반 거울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채를 들고 켄을 때리며 그를 모욕하고 켄은 그녀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당황한다. 그는 그녀가 그냥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세이코가 다시 한번 그를 때리자 모모는 말했어. 그녀가 그를 때릴 때 켄의 오라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세이코는 그 오라가 켄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존재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세이코에게 다시 켄을 때릴 때 바로 그 존재를 끄집어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준비를 했어. 세이코가 켄을 때리고 모모는 그 안에 있는 오라를 끄집어냈어. 그의 것인데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사라진다. 그녀는 놓친 것에 충격을 받지만 세이코는 인형과 부적을 가리킨다. 부적이 타오르고 켄 안에 있던 영혼이 갑자기 인형 안으로 들어간다. 인형은 세이코가 잡기 전에 도망치지만 모모는 기운을 감지해서 찾는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인형들을 잡고 그런 다음 문을 열어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욕하는 인형들을 본다. 인형은 모두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세이코는 그것이 터보 할머니임을 깨닫는다.
모모와 켄은 터보 할머니가 지난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터보 할머니는 자신이 그들 같은 아마추어 손에 죽지 않을 것이라며 몸이 장벽에 부딪혀 불타기 시작한 순간 영혼 형태로 변해 켄의 몸에 빙의했다고 설명한다. 영적인 기운이 없었고 복수를 위해 기운이 쌓이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켄은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부적을 들이대며 자신의 공을 돌려달라고 위협한다. 터보 할머니는 웃으며 만약 그가 그녀를 죽인다면 다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원한다면 두 여성부터 죽여야 한다고 한다. 켄은 그녀에게 화가 나서 분노에 휩싸여 갑자기 초인적인 모습으로 변신한다. 모두가 놀라며 켄이 터보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신 안에 없는데도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세이코는 터보 할머니가 그녀를 잡아두려고 너무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를 악령이 빠져나오게 하는 부채로 때렸을 때 그래서 그녀의 의식만 밖으로 나갔고 그녀의 힘은 아직 켄 안에 있어요. 세이코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만이 터보 할머니의 의식을 인형이 아닌 다른 것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터보 할머니는 당황하고 세이코는 부채로 그녀를 왼쪽 오른쪽으로 때리기 시작해요. 켄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터보 할머니는 도망쳐요. 하지만 세이코가 그녀를 쫓아가 다시 마구 때리기 시작해요. 모모가 휴전을 요청하며 그 할머니 귀신에게 말해요. 자신은 사실 잘못된 아이들을 동정하기 때문에 그녀를 정말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켄의 구슬을 돌려주면 터보 할머니의 힘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터보 할머니는 거래를 받아들이지만 켄의 소중한 가보는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한다. 어딘가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을 공원으로 데려가서 켄의 구슬이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로 덮여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름 2인치의 순금공처럼 보인다. 켄과 모모는 필사적으로 공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모는 그에게 비꼬며 그렇게 작은 걸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편안하게 쉬면서 아마도 어떤 영혼이나 괴물이 이미 그들을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녀는 켄의 구슬이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영혼들은 이것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해요. 이들은 생명 에너지를 모으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모모는 이 말에 겁먹고 구슬을 찾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터보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너의 문제처럼 들린다고 말해요. 모모와 켄은 이에 화가 나서 그녀를 발로 차기 시작해요. 다음날 켄이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남자들이 바로 친근하게 다가와 모모와 사귀냐고 묻는다. 켄은 아니라고 답하고 그들은 모모를 소개해달라고 한다. 모모가 정말 예쁘다고. 켄은 마침내 모모가 예쁘다는 걸 깨닫는다. 그동안 친구를 찾았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을 없애려고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한 소년이 말한다. 그녀와 누구든 잠자리를 할 수 있게 놔두고 그는 그걸 기대해왔어. 켄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고 터보 할머니의 힘이 그의 몸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해. 그는 소년의 칼날을 잡고 변신하며 모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해. 소년은 위압적인 힘에 무릎을 꿇고 켄은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자마자 필사적으로 사과해. 소년들은 켄에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켄은 자리로 달려가서 다시 시도하려 해. 그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숨기고 있을 때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그의 가방에서 튀어나와서 그녀의 힘을 즐기고 있는지 묻는다. 켄은 놀라서 가방을 움켜잡고 교실 밖으로 달려나간다.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에게 모모의 집 밖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터보 할머니는 세이코가 그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주었다고 말하며 그녀는 장난감 형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켄에게 자신의 힘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자신의 몸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녀가 힘을 가지고 나가서 그를 평화롭게 놔둘 수 있다고 한다. 켄은 그런 말에 속지 않고 그녀를 다시 가방 안에 쑤셔 넣으려 할 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겁을 먹지만 다행히도 모모였다. 그는 터보 할머니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를 재촉하며 조용히 시키고 켄은 가방을 떨어뜨린다. 그는 그런 다음 모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확인한다. 그녀가 정말 귀엽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모모는 그를 쫓아가지만 잡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한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싸웠냐고 묻고 그녀는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반복한다. 그녀의 친구는 켄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녀는 그가 몇몇 사람들과 싸운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 애 반 아이들은 그녀를 험담하고 창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모는 왜 켄이 지금 자신을 피하는지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반면 소문 뒤에 있는 사람은 핑크 머리의 여자애라라는 이름의 여자야. 그녀는 우월감에 빠져 있고 자신이 모두가 학교에 오는 이유라고 생각해 며칠 전 욕조가 머리 위에 떨어졌을 때 겸손해졌고 모모가 켄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쉽게 타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복수하려고 해. 하지만 그녀의 증오의 이유는 단순히 사소한 것이 아니야. 그녀는 그날 모모의 초능력을 목격했고 이제 모모가 귀신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멈추기 위해 선택된 영웅이라고 믿고 있어. 이 델루르 바보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겐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공이 있는데 분명 위로부터의 신호거든요. 이 모든 일은 켄과 모모가 기차에서 터보 할머니와 싸우던 날에 일어났고 할머니가 켄의 구슬을 떨어뜨렸어요. 그중 하나가 에라의 머리에 떨어졌고 그녀가 그걸 집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녀는 켄의 왼쪽 알을 주머니에 넣고 자주 어루만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였어요. 갑자기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가 부탁한 물건들을 들고 온다. 퇴마책과 오래된 십자가 같은 것들이다. 그녀는 그것으로 모모를 물리칠 계획이고 친구들은 자신들을 그녀와 가까워지게 한 인생 선택을 다시 생각한다. 에라는 들판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봤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보지 못한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악령임이 확실하다. 그녀는 벽 뒤에 숨는다. 하지만 두 소년이 다가오자 그녀는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인 척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학교가 끝난 후에 영웅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낸다. 우연히도 터보 할머니는 모든 것을 본다. 점심시간에 켄과 모모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다. 터보 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고 그녀는 모모와 말다툼을 한다. 하지만 켄이 그들을 말리며 말한다. 터보 할머니가 그녀가 황금 구슬 하나를 찾았다고 했다고. 그녀는 한 소녀가 구슬 하나를 찾았다고 말했고 그것이 아마도 그녀의 숨겨진 영적 능력을 깨워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들도 그녀를 볼 수 있다는 뜻이며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모는 지금 그 소녀가 걱정되고 터보도 마찬가지다. 할머니는 방과 후에 그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방과 후에 그들이 모여 소녀를 찾기 시작할 때 에라가 다가와 모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꽤 진지해 보여서 모모는 재빨리 그녀를 상대하기로 하고 켄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터보 할머니가 에라가 그녀가 말하던 소녀라고 밝힌다. 에라는 모모를 버려진 창고로 이끌고 그곳에서 친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모를 땅에 눕히고 그녀의 팔을 짚어 타이로 묶고 그리고 에라는 그녀 위에 앉아 십자가로 그녀를 퇴마하려고 한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친구들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다. 그리고 에라는 이제 그녀가 악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십자가가 효과가 없자 그녀는 금색공을 꺼내어 그것을 눌렀다. 모모의 얼굴. 그녀가 세상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성스러운 무기라고 말하는 모습. 모모는 그녀에게 켄의 가족의 보석을 얼굴에 누르고 있다고 말하려 하지만 에라는 믿지 않는다. 그때 켄이 달려와서 모모에게 말한다. 에라는 여기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 매우 사악한 사람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사악한 영혼이 에라에게 덮쳐 그녀를 데려간다. 그 영혼은 자신을 에라의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제 에라가 드디어 그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항상 함께 있고 싶다고 한다. 켄은 프리에라로 변신하지만 정령이 그보다 더 빨라서 쉽게 그를 붙잡는다. 정령은 켄을 통째로 삼키고 모모가 막으려 하지만 손이 묶여 있어 온 힘을 쓸 수 없다. 정령은 그녀를 내던지고 켄을 삼킨 뒤 에라에게 돌아서서 어린 시절 우연히 처음 본 이후로 10년 동안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말한다. 에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정령에게 자신이 모모의 부하가 아닌지 묻는다. 그때 모모가 잔해 속에서 나타나 정령에게 켄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에라는 그 영혼이 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물리치자고 제안합니다. 모모는 그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싶어 하지만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모모의 친구에게서 훔친 스마트폰을 들고 잔해 속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그 영혼에 대해 검색하고 그녀가 아크로바틱 실키라는 신입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에라는 실키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물리칠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실키는 화가 나서 그녀는 그 소녀를 통째로 삼키고 모모를 탓하며 딸의 마음을 타락시켰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내뿜으며 모모를 잡아당기고 터보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도와주기를 거부한다. 실키는 모모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개새끼를 먹으라고 말하고 분노한 영혼은
그녀를 흔들며 벽을 통해 끌고 가서 땅에 내리친다. 그녀는 모모를 눈가리개로 묶고 목을 졸라서 묻는다. 용서받고 싶다면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모모는 그녀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격분한 실키는 그녀도 삼키고 아이를 위해 울기 시작한다.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한다. 살고 싶으면 삼킨 아이들을 풀어주라고. 실키는 이 상태로는 뭐든 할 수 없다고 묻자 터보 할머니는 그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렇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실키가 불이 붙는데 그녀가 머리카락을 삼켰기 때문이다. 모모와 함께 삼킨 것이었고 십자가 시대에 있던 것은 사실 라이터였다. 모모는 그 라이터로 그녀를 불태웠고 실키는 구토를 강요당한다. 모든 사람을 내보내며 그녀는 배에서 타는 머리카락 다발을 꺼낸다. 실키는 아직 인간이었을 때 딸을 잃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미친 듯이 도시를 뛰어다니며 딸을 찾으려고 했다. 그 기억은 에라가 빼앗긴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켄과 모모가 딸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저주하며 머리카락으로 강철 빔을 던진다. 그들은 창고의 좁은 공간을 통해 도망친다. 그리고 모모는 켄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그때 실키가 나타나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모모를 밀쳐내고 켄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의 변신 덕분에 그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면서 에라를 안고 있다. 실키는 창고의 복잡한 구조와 고개 실력을 이용해 켄에게 다가가 발로 그를 밀쳐내며 공격한다. 에라는 지금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이며 실키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에라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며 그녀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그 소녀를 삼키는 것이다. 실키는 에라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때 모모가 나타난다.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하러 실키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무엇이든 묶을 수 있지만 그녀는 잡은 것들을 놓을 수 없다. 그것이 그녀가 갇혀있는 이유이고 켄도 모모를 지원하기 위해 그곳에 온다. 갑자기 실키가 강철 기둥을 부수기 시작한다. 탈출하기 위해서 모모는 그녀의 다리를 힘으로 잡는다. 그녀는 켄에게 전력을 다해 영혼을 날려버리라고 말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전력을 다해 힘을 쓸 때마다 생사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모모는 그에게 실키를 전력을 다해 차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있고 실키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공격한다. 모모는 실키의 공격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켄을 쳐버린다. 그리고 서둘러 그녀를 처리하라고 말한다. 실키는 정신력을 이용해 돌파하고 순식간에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여 모모를 공격한다. 하지만 켄도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전력을 다해 돌진하며 실키의 정수리를 가격한다. 그는 그녀를 벽을 뚫고 다음 건물 안으로 밀어넣으며 그녀를 기절시킨다. 모모는 감명을 받지만 켄은 이미 기력이 다 떨어졌고 터보 할머니는 그가 자신의 힘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차갑게 대합니다. 모모는 할머니를 불러서 영혼을 운동시켜야 할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실키가 지금 그녀의 공격 중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녀의 힘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에라가 황금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것을 회수하러 가면서 모모는 그 소녀가 실키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합니다. 터보 할머니는 곧 켄의 황금공을 찾고 그동안 그는 기뻐하고 있는데 그녀는 에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켄과 모모는 충격을 받고 확인하러 간다. 에라를 확인하니 정말 맥박이 없다. 터보 할머니는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영혼에게 먹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쉽게 죽었다고 한다. 모모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구급차를 부르며 에라의 심장을 뛰게 하려고 한다. 자신의 힘으로 심장을 꽉 쥐어보며 시도하고 켄에게 산소를 공급하게 한다. 그러나 효과가 없고 그때 실키가 깨어난다. 켄이 그녀와 싸우러 가지만 영혼은 그녀가 에라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모에게 자신의 오라를 가져가 에라에게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에라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생명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모는 그녀를 믿지 못하고 그녀가 분명히 다시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키는 자신의 입을 찢어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모모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실키의 오라를 사용하는 것이 에라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준다. 모모는 여전히 그 영혼을 믿지 못해 켄에게 변신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에라와 실키의 오라를 붙잡고 그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오라가 빼앗기는 동안 실키는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녀는 딸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하던 싱글맘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심지어 매춘까지 했었다. 그녀의 딸은 그녀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둘은 함께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생일밤에 두 척의 예인선이 집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실키를 때리고 딸을 데려갔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딸을 찾으려 했지만 도로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귀신이 된 후 실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린 에라가 우연히 만졌어요. 그녀가 방금 죽은 엄마라고 생각하며 그 소녀는 실키가 귀신인 줄 몰랐지만 그녀를 보고 그녀 실키는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다. 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에라의 어머니라고 믿었고 이번에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위해 괴물로 변했다. 갑자기 그녀의 플래시백이 끝나고 모모가 그녀의 오라를 에라의 몸에 옮기기 시작한다. 모모는 무릎을 꿇고 캐는 준비한다. 실키와 싸우기 위해 그녀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며 모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실키의 기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에라가 깨어난다. 실키는 그녀를 해치려는 괴물로 변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실키는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하고 터보 할머니는 모모에게 실키가 모든 아우라를 에라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녀는 저승으로 갈 수 없고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서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냐고 물으며 터보 할머니는 그들이 하는 어떤 것도 영혼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키는 애쉬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계속 후회한다. 그녀의 딸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안전하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란다. 그러던 중 에라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온다. 에라는 실키를 안고 다시 한번 엄마라고 부르며 모든 것에 감사한다. 영혼은 마침내 딸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에라와 실키는 영혼이 마침내 먼지가 되자 울고 에라는 그녀가 기도한다. 평화롭게 저승으로 가며 그녀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모두 모모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걔는 한쪽 눈으로는 모모를 다른 한쪽 눈으로는 에라를 보며 누가 더 예쁜지 어디에서 더 기회가 있을지 고민한다. 갑자기 모모가 에라에게 욕조를 머리에 떨어뜨렸다고 자신을 미워하냐고 묻는다. 에라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이 일로 원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에라가 켄을 놀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에라는 면을 후루룩 먹으며 모모에게 확신한다며 말한다. 자신이 모모를 원수로 여기는 진짜 이유는 그녀가 악마이기 때문이라고. 모모는 국수를 더 세게 후루룩거리며 에라에게 자신이 멍청하고 바보 같으며 모든 걸 잘못 알았다고 말한다. 에라는 즉시 켄을 가리키며 만약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켄이 실키와 싸울 때 왜 악마처럼 보였는지 묻는다. 게다가 에라는 세이코처럼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 모모의 할머니일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세이코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무너져 에라 편을 들며 모모가 정말 악마라고 말한다. 이것은 에라의 망상을 더욱 부추기고 그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악마이며 모모가 지구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리더라고 생각한다. 모모는 그녀의 헛소리에 지쳐서 면을 입에 가득 넣고 엄청난 래퍼처럼 말하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에라도 똑같이 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모욕을 퍼부으며 구구가가 듀오링고로 테이블을 돌기 시작하고 켄은 면에 집중한다. 에라가 배가 부르자 그녀는 모모에게 다음번에 그녀를 이겼다고 경고하며 집을 나가기로 결정한다. 세이코는 그녀를 격려하며 모모를 좌절시키고 갑자기 에라가 돌아온다. 그에게 왜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녀를 구했는지 묻기 위해서다. 켄은 누군가를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답하고 에라는 감동한다. 그는 아직도 자신 안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며 언젠가 그녀가 모모의 통제에서 그를 구해줄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도망치고 모두는 그녀의 환상 수준에 당황한다. 그 후 곧바로 켄은 위기에 처한다. 터보 할머니가 가족의 보석을 다시 제자리에 넣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격적인 야구 경기로 변해가면서 세이코가 배트를 들고 터보 할머니의 공을 치려고 한다. 운 좋게도 켄에게는 그녀가 놓쳐서 황금공이 제자리에 맞아 다시 그의 몸에 붙는다. 켄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 이는 그의 다리 사이에 상처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이며 그는 기뻐하면서도 부끄러워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모모는 두 번째 공을 어디서 찾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쉬는 시간인데 켄은 보고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방과 후에 PC방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 나중에 모모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자 친구들이 왜 켄과 함께 있지 않냐고 묻는다. 그녀는 켄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한다고 말하고 켄이 뭔가 수상한 걸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켄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놀린다. 그녀에게 그리고 모모는 이번에도 그들이 사귀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갑자기 아라가 켄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던 생각이 나서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사러 간다고 말하지만 가는 길에 계속 켄이 바쁘다고 했는데도 다가가는 게 옳은지 고민한다. 갑자기 그녀는 켄이 아라 위에 누워있는 야릇한 자세를 발견하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아 주스를 떨어뜨린다. 몇 분 전 켄은 도전을 위해 더 강해지려고 혼자 운동하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 왜냐하면 영원히 모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아라가 다가와서 자신이 인간이고 그는 악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갑자기 느끼게 된 감정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였지만 케이는 겁에 질려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냈어요. 그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책에서 읽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키스해야 하는 책입니다. 켄은 충격받아 그런 말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었고 아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옥수수 수집품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켄은 그녀에게 참고 자료를 바꾸라고 말한 후 그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아라는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와 몸싸움을 시작하며 키스하려고 했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아라는 켄을 넘어뜨려 둘 다 바닥에 넘어지게 했어요. 그녀는 켄이 키스하게 하려고 눈을 감고 입을 내밀었고 그때 모모가 그들을 발견했다. 모모가 주스 상자를 떨어뜨리자 켄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그는 오해할 거라는 걸 깨닫고 당황한다. 그는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자신이 본 최악의 쓰레기라고 부르며 교실로 돌아간다. 켄은 오해를 풀려고 그녀를 따라가지만 모모는 아무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켄은 그녀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수업으로 돌아온 모모는 속은 기분을 떨칠 수 없어. 우울증에 빠진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잃고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녀의 친구들은 정말 걱정한다. 반면에 켄은 수업 중간에 계속 운동을 하며 모모에게 거짓말한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역효과가 났다. 갑자기 그는 발 아래 바닥이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실이 완전히 비어 있음을 알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갑자기 아라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는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아라를 보고 그녀가 학교가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모모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켄은 모모가 걱정된다. 그는 그녀를 확인하려고 수업에 갔지만 그녀는 없었다. 반면에 모모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학교는 완전히 폐쇄된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녀는 켄이 걱정되기 시작하지만 그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록네스 몬스터의 친척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벽 뒤에 숨으며 저 괴물이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괴물이 무엇인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며 숨는다. 그녀가 살짝 들여다보려 할 때 발이 물결을 일으켜 괴물에게까지 닿아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만다. 모모는 숨기 위해 웅크리고 괴물에게서 다가오는 물결이 점점 강해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괴물은 그 후 많은 양의 물을 토해내고 파괴적인 레이저 빔을 복도 곳곳에 쏘아 건물을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괴물은 자리를 떠나기로 한다. 모모는 그 공격에서 어떻게든 무사했고 이제 켄에 대해 더 걱정하게 된다. 반면에 켄과 아라는 괴물의 공격 소리를 듣고 켄은 깨닫는다. 이 사건이 마모의 집에서 외계인에게 공격받았던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그는 아라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만 그녀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 켄은 외계인이 존재하며 정말로 인간의 생식기관에 관심이 많다고 확신시키자 갑자기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이 돌연변이 킬러는 경고도 없이 아라를 공격하지만 켄은
초인적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위험에서 구한다.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녀를 지키며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는 강한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압력은 그의 변신을 무너뜨리며 그를 땅에 내리꽂는다. 갑자기 과거에 모모를 납치했던 세 기이한 외계인들이 그 주변에 나타난다. 그들은 켄에게 그의 바나나를 원한다고 말하고 아라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켄은 그녀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니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외계인들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강력한 공격으로 그녀를 쫓아내며 그녀가 어떻게 방어막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한다. 그 방어막은 높은 영적 힘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켄에게 그의 바나나가 특별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과학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줬고 그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자신들에게 이식하려고 합니다. 켄은 지금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끼며 그것이 저주의 힘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외계인들은 연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들어 올리고 바나나를 자르기 위해 옷을 찢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분홍 머리와 빠르게 회전하는 것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모두 혼란에 빠지고 갑자기 회전하던 사람이 멈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라입니다. 그녀는 고개 실크의 능력을 얻었고 켄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계인들이 날아가고 켄은 땅에 쓰러진다. 아라는 그를 바라보더니 그의 바나나를 보고 급히 얼굴을 가린다. 갑자기 실키가 그녀의 성격을 차지하고 외계인들은 그녀도 높은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복싱 버섯을 보낸다. 켄은 몸을 가릴 무언가를 찾기 위해 교실로 달려가고 아라는 남아 싸운다. 버섯이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아라는 그를 뛰어넘어 외계인 쪽으로 돌진한다. 그가 4개의 파동을 그녀에게 쏘아보내며 그녀를 쓰러뜨린다. 아라는 도대체 뭘 맞았는지 궁금해하지만 복서가 다시 전투에 합류한다. 그는 아라에게 잽을 계속 던지며 아라는 잠시 피하다가 그를 밀어낸다. 그녀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가격하고 비록 그가 막지만 다음 발차기가 그의 턱을 가격해 그를 지붕으로 내동댕이 친다. 복서가 그곳에 갇히자 아라는 외계인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를 벽에 내리친다. 갑자기 다른 두 외계인도 일어나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얼룩말 같은 생물로 변장한다. 그들은 아라에게 그녀가 꽤 빠르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흥미로운 표본이며 연구 목적으로 그녀의 바나나를 가져갈 것이다. 아라는 절대 그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때 버섯이 한 방을 날려 그녀를 벽으로 내동댕이 친다. 외계인들이 그녀를 더 해치기 전에 켄이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그는 잔해 속에서 나와 필사적으로 자신의 남성 부위를 가린다. 그는 아라의 옆으로 기어가며 외계인들에게 그 소녀를 혼자 두라고 말한 후 유령 모드로 변신한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외계인들은 텔레키네시스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모두 땅에 내리친다. 그들은 켄과 아라가 이 구역에서는 일어설 수도 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때 외계인들도 이 구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켄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라고 버섯 복서를 고용한 거야. 그래야 켄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아라는 켄이 버섯 복서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다며 그만두라고 말해. 그런데 갑자기 켄이 자신의 힘을 써서 버섯 외계인의 주먹을 막아내고 그를 벽으로 내동댕이 친다. 외계인들은 켄이 그들의 방어선을 뚫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곧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모가 친구를 도우러 왔고 바로 그녀가 외계인의 힘을 약화시켜서 켄이 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켄은 정말 그녀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지만 모모는 아직도 이전 오해로 인해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켄과 아라는 다시 일어나 싸우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진할 때 모모는 켄의 엉덩이를 보고 즉시 힘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외계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모두를 땅에 누이게 하고 그 다음 버섯을 깨우러 가서 일을 하게 해요. 그는 에너지를 잃었다고 말하고 외계인은 결정해요. 그의 기계 바나나를 사용해 단백질을 주기 위해서 버섯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때 외계인이 그의 유전 정보를 그 안으로 전이시켜 진화하게 만든다. 버섯은 얼룩문의 사마귀로 진화하고 켄과 아락에 초고속잽을 날린다. 모모가 제어를 되찾고 외계인들을 저지한다. 그들은 사마귀 복서에게 먼저 그녀를 공격하라고 하지만 켄과 아라가 그녀를 방어하기 위해 일어난다. 아라가 먼저 사마귀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보다 너무 빨라서 그녀를 지붕에 내리친다. 다행히 켄은 외계인의 움직임을 명확히 볼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의 초스피드를 이용해 아라를 외계인의 다음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외계인이 다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피하고, 그때 아라가 외계인의 머리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아라는 켄과 함께 살살을 추며 그의 속도를 빌려 끊임없이 사마귀 외계인의 약점을 공격해 쓰러뜨린다. 갑자기 그들 발밑에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며 솟아올라 그들을 삼킨다. 바닥이 사라지고 그들은 갑자기 끝없는 공간에 놓이게 된다. 물체와 심지어 벽과 천장까지 물로 변해버렸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갑자기 모모가 그들 위에 있는 노크레스 괴물의 사촌을 발견한다. 그녀는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하지만 켄은 놀란다. 그는 지구의 많은 미지의 신비 중 하나인 내시를 보고 있다. 아라는 그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며 그에게 다가가려 한다. 모모는 그들이 원한다면 함께 죽자고 말한다. 알고 보니 외계인들은 모모를 제압하기 위해 내시를 고용한 것이었다. 그들은 화를 내며 그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60%의 급여를 깎겠다고 말한다. 이에 내시는 레이저 빔을 쏴서 대신 그의 급여를 50% 깎아버린다.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며 모모, 와켄은 가능한 한 빨리 수영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갑자기 무언가가 아라를 때려서 그녀를 머리 위로 물속에 빠뜨린다. 모모는 내시가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사마귀 외계인, 즉 실제 동물계의 원펀맨인 사마귀 새우였다. 그의 주먹은 물속에서 10배 더 강력하지만 할 수 없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 모모가 켄에게 터보 할머니의 속도를 이용해 그를 끌어내리라고 말해 켄은 물속으로 다이빙하면서 자신의 초능력을 활성화해. 하지만 그는 제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어하고 다시 올라와서 모모에게 터보 할머니는 수영을 못한다고 말해. 멘티스 남자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쫓아가고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그들은 최대한 빨리 수영해. 켄은 아라를 되찾고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모는 말해 그녀가 끊임없이 쫓기고 있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켄은 그녀에게 자신이 만티스를 분산시킬 테니 그녀는 아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위험에 처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가 그 생각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켄은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당면한 위험을 잊고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켄이 모모의 손을 잡고 그녀가 뭔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에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그녀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그를 믿기를 바란다. 모모는 그것을 듣고 감동하지만 갑자기 사마귀 외계인이 물속에서 그들을 공격한다. 켄은 재빨리 자신과 모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그들이 물속에 있을 때 서로 정말 가까이 있게 된다. 그들은 밖으로 나오고 당황한 켄은 다시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모모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녀는 켄의 등에 올라타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한다. 그를 수중에서 초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멘티스 외계인이 그들을 따라오지만 모모가 켄에게 출발하라고 하고 그들은 위에 있는 수역으로 들어간다. 모모가 아라를 잡고 그들은 교실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아라를 제정신으로 되돌린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라에게 젖은 옷으로 수중에서 움직이기 힘드니 버스라고 한다. 아라는 결혼할 때까지 벗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지만 모모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두 소녀는 켄의 등에 올라타고 모모가 말한다. 모든 힘을 다 써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지만 마지막 생존 외계인이 결심한 줄도 모른 채 내시와 사마귀를 자신과 결합시켜 더 강력해지기로 했다. 켄과 소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자 결합된 괴물이 그들을 발견하고 파괴적인 레이저 빔을 쏜다. 모모는 켄을 안전한 곳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후에 괴물이 물 밖으로 나와 더 이상 쏠 수 없게 된다. 물이 다시 충전되기 시작하고 켄과 소녀들은 만약 목에 있는 구멍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켄을 타고 괴물 가까이 다가가고 아라가 먼저 공격한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지만 괴물이 사마귀 펀치로 그녀를 놀라게 하며 멀리 날려버린다. 그 후 켄과 모모에게 레이저 빔을 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피하고 가는 길에 아라도 구한다. 켄은 그들이 물속에서는 그 생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육지에 있었다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모모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다시 물줄기가 그들을 휩쓸며 그들을 익사시킨다. 융합된 외계 괴물이 모모 앞에 있고 그것은 그녀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죽이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그녀를 전력으로 가격하지만 모모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멘티스의 주먹이 그녀를 가격하려 할 때 그녀는 모든 힘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물을 이동시켜
외계인의 멘티스파를 터뜨린다. 모모는 자신있게 외계인에게 오늘 멘티스 새우에 대해 공부했으며 물 밖에서 힘을 다 쓰면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힌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처럼요. 외계인은 갑자기 몸의 대부분을 없애고 모모를 물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장어로 변신합니다. 그것은 모모를 날려버리기 위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에이리가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제압하고 입으로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켄은 머리 밧줄에 앉아있고 모모가 물속에서 공기 터널을 만들기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는 전속력으로 돌진하여 모모를 구하고 외계인을 뚫고 나갑니다. 외계 괴물이 파괴되자 그들은 서로 꼭 껴안는다. 곧 그들은 단단한 땅에 누워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안도하며 모모는 다행히 단단하다고 말한다. 케이는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다고 답하고 둘은 웃지만 갑자기 다른 학생들이 눈치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소리내어 비명을 지르며 촬영하기 시작한다. 케인과 모모는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다. 그들은 즉시 도망치고 에라도 함께 달려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들의 학교 친구들의 혼란과 호기심이 더욱 커진다. 곧 세 사람은 학교 사무실에 있게 된다. 간호사 퀸의 사무실로. 그녀는 간호사라기보다 지배자처럼 보인다. 그녀는 차갑게 묻는다. 복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된 이유가 누군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냐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퀸은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한 노인 대머리 남자가 와서 그녀를 교장실로 부른다. 퀸은 먼저 노인이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연 것에 대해 꾸짖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원하면 사무실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모모와 에라는 모두에게 노출된 민망한 자세로 보여져서 충격에 빠지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망가질 것 같아. 모모는 우주인들을 너무 끈질기다고 욕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에라에게 언제부터 아크로바틱 실키의 힘을 쓸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싸움 도중에 힘이 깨어났다고 대답하고 모모는 그것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키의 기운을 그녀에게 옮겨서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켄이 말한다. 이번에는 우주인들이 그를 비롯한 터보 할머니의 힘을 노리고 있다고. 그는 이번에는 에이라의 능력이 그들을 도왔지만 다음번에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진다. 켄은 외계인들이 영혼이 그들에게 빙의하는 힘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모모는 그렇다면 왜 직접 영혼을 노리지 않느냐고 묻는다. 켄은 갑자기 번뜩이는 순간을 맞이하며 신나서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선언한다. 그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외계인들이 오래전에 목격되었지만 아직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유령들과 다른 초자연적 존재들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침략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구를 그들의 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외계인들이 초자연적 괴물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획해 연구하려 한다고 한다. 모모와 에라는 그의 이론에 충격을 받지만 곧 자신들이 속옷 차림으로 학교 전체에 목격된 사실에 다시 주목한다. 그리고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에라는 자신이 모모에게 강제로 켄과 함께 옷을 벗었다고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한다. 놀랍게도 모모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냥 넘어간다. 바로 그때 에라의 친구들이 그녀를 데리러 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모모를 악당으로 보기 시작했어. 켄은 오해를 풀기 위해 뭔가 말해달라고 하지만 모모는 지금 자신이 신경 쓰는 유일한 오해는 그가 에라 위에 있었던 순간뿐이라고 대답해. 그녀는 그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에라가 자기에게 키스하려 했고 그가 저항하는 사이에 서로 위에 넘어졌다고 말해. 모모는 그가 도대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묻고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계속 찔러댄다. 켄은 긴장하며 자신이 몰래 운동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강해지고 그녀 앞에서 멋져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모는 이 놀라운 정보에 압도당하고 결국 켄에게 남성적인 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당황하고 모모는 그를 놀리기 시작하며 왜 그녀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었는지 묻는다. 켄은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어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그녀를 악당처럼 보이게 할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모모는 그를 멈추고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들 사이에 낭만적인 긴장이 고조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모의 친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은 모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복도에서 켄과 나체로 포옹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모는 단순히 말한다. 그녀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녀를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사실들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켄 모모아라가 함께 나체로 발견된 것이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두 소녀가 한 남자의 관심을 두고 싸우는 강렬한 삼각관계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모가 수업 내내 뾰루통에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며 아라를 이기고 켄을 차지하려고 꽃게에게 펀치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모모는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만 만들라고 말하지만 다른 친구는 켄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이번 스캔들의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한편 아라는 교실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멍하고 순진한 척하며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 모두가 모모를 비난하기 시작해 아라의 친구들은 그녀가 세탁기 사건 이후로 아라를 괴롭혀왔다고 말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에 대한 바람둥이라는 소문을 꺼내기 시작해. 그들은 그녀에게 복수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해. 하지만 아라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서 모두에게 모모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해. 그녀는 자신이 그 가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밝히고 모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 그 말을 남기고 교실을 나가서 밖에서 머리를 부딪히러 가. 벤치에 앉아 그녀는 모모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인기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모모가 곧 도착하고 그들은 수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 농담을 시작한다. 그들은 수업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면서 다시 장난을 친다. 갑자기 그들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그들 앞에 하얀 액체로 덮인 버섯 복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므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라와 모모는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한다. 하지만 버섯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는 기절하고 그의 꿈에서 그는 울고 있는 아들과 아내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출근하러 가는 중이다. 꿈이 끝나자 그는 깜짝 놀라서 깨어나고 놀라운 것은 그가 누워있는데 온몸이 붕대로 감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모모는 할머니에게 이 사람은 진짜 외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이코는 그것을 믿지 않으며 대신 그가 물의 정령인 가파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버섯 권투 선수는 일어나서 자세를 잡지만 모모가 말한다. 그녀의 할머니가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그의 발이 모모가 준비한 음식 접시를 밟고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땅에 쓰러지며 울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며 맹세한다. 다시는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으며 다짐한다. 그 후 세이코는 항상 그렇듯 모두에게 호화로운 점심을 대접하고 그들은 평소처럼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 드라마가 끝난 후 외계인은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행성 출신이고 그의 아들은 병들어 있다. 매일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 비용을 대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는 같은 종족의 다른 이들은 강해서 군인으로 일하지만 그는 약해서 닥치는 자비는 다 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아내가 병들었을 때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 살리지 못했다고 울기 시작한다. 그는 켄과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다시 눈물을 흘린다. 갑자기 켄이 자신의 바나나를 내놓겠다고 자원해 만약 그것이 외계 시장에서 좋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모모가 정신이 나갔냐고 묻자 켄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라고 말해. 그는 언제든지 가서 자신의 바나나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해. 그들이 그것에 대해 말다툼을 시작하자 외계인은 갑자기 모모와 동의하며 말해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나기로 결심해. 그러나 세이코가 그에게 냄새난다고 말해. 켄은 그것에 기분이 상해 그녀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그의 정치적 올바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외계인의 냄새를 맡고 몸에서 나오는 하얀 물질이 그의 피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외계인에게 우유를 주고 마셔보라고 한다. 그가 마시기 시작하자 이것이 그들의 피라고 외친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세이코는 그의 붕대에서 나는 냄새가 바닥에 흘린 우유를 닦던 걸레 냄새였기에 이런 해결책을 생각해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녀의 지능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집에 우유를 많이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는 이 피가 너무 묽다고 말하고 세이코는 그것이 탈지우유라고 말한다. 그녀는 유제품 사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그 친구가 외계인에게 한 마리의 소를 기꺼이 줄 것이라고 하여 계속해서 그의 아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외계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감사하고 나중에 소를 UFO로 데려가며 그들이 보여준 친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그것과 함께 떠나고 모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모모아라 그리고 켄이 세이코 앞에 무릎을 꿇고 새 교복을 사달라고 애원한다. 세이코는 아라와 켄에게는 새 교복을 사주기로 하지만 모모에게는 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모를 더 착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세이코는 모모에게 교복을 원하면 로보캅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고 모모는 마지못해 그렇게 한다. 바로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세이코는 모모에게 연기하면서 문을 열라고 보낸다. 그녀는 기기라는 이름의 키 크고 분홍머리 남자를 보고 놀란다. 그리고 세이코는 그를 환영하는데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켄은 이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고 묻고 세이코는 그가 모모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의 첫사랑이라고 하자 켄은 긴장하며 땀을 흘린다. 그는 기기의 잘생긴 얼굴과 좋은 체격, 멋진 자세를 보며 이 남자가 제대로 된 신사임을 확신하고 모모가 좋아했으니 분명 매력적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기는 장난이라며 갑자기 팔을 허우적거리며 모모를 귀엽다고 부른다. 모모는 그의 행동에 질려하지만 켄은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그는 어떻게 외모와 행동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모모는 그를 죽이는데 도와달라고 그에게 부탁한다. 세이코가 지지에게 다가가자 지지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한다. 세이코는 감탄하며 그에게 빨리 짐을 들고 들어오라고 말한다. 모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이코는 지지가 이제부터 그들과 함께 살 거라고 말한다. 모모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미쳐버리지만 지지는 여전히 바보처럼 춤을 추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바보니까. 그는 멋진 포즈를 취한 뒤 켄에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며 모모와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라는 또 다른 걱정이 있다. 그녀는 지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그가 악마이며 모모가 이 세상에 라그나로크를 불러일으키려는 계획을 돕기 위해 왔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모모를 흔들며 그들이 잠정적인 동맹일 뿐이라고 말한다. 외계인들이 위협이긴 하지만 그게 끝나면 그녀가 반드시 혼내줄 거야. 그녀는 그걸 들고 도망가고 모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작은 뇌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몇 초 후 켄이 이제 집에 간다고 말하고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가 그녀의 앞마당을 질질 끌며 걸을 때 모모가 그를 부르고 손바닥을 펴서 흔들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모르자 그녀가 말해준다. 이제 그가 내일 봐라고 말할 차례다. 켄은 수줍게 내일 보자고 말하고 모모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는 여전히 첫사랑과 함께 사는 그녀를 상상하며 낙담해 있다. 잠시 후 지지는 음식을 입에 가득 넣고 모모는 세이코에게 그를 듣게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좋은 시민으로서 그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모는 그녀의 대답에 납득하지 못하는데 특히 지지가 계속 칭찬하기 때문에 세이코는 그가 하는 각 문장마다 더 많이 그를 응석바디로 만들어간다. 나중에 설거지를 하면서 모모는 이 바보가 정말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그녀를 놀리던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지지도 그걸 기억하고 갑자기 모모에게 그녀를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가 항상 옳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유령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모모는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우연히 금구슬을 얻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그의 가족 보물을 묻는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일 때문에 산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새 집은 귀신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령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지는 유령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는 유명한 퇴마사를 찾아갔지만 3명이 자살했고 남은 사람은 세이코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녀만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모모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고 기지가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랑한다. 할머니가 정말 빨리 유령을 잡아줄 거라고. 세이코는 재빨리 그녀를 일축하며 기지의 집은 그녀의 영역 밖이라 모모가 직접 이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이 황금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약속한다. 유령의 집을 처리하면 모모가 필요한 모든 유니폼을 사주겠다고. 다음날 지지가 모모의 반으로 전학 온다. 즉시 광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농담을 매력으로 바꾸고 순식간에 반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모모의 친구들은 처음에 그의 이상한 행동에 역겨워하지만 몇 마디의 유혹 섞인 말로 그를 좋아하게 된다.
여자들은 모모에게 어떻게 이 남자를 알게 되었냐고 묻고 그녀는 그가 어릴 적 친구라고 말한다. 지지는 그 말을 부인하고 부모님의 허락 후에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모님의 승인하에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모는 충격을 받고 그를 목 조르려고 하지만 그녀의 태닝 친구가 끼어들어 지지에게 모모에게서 멀리 있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미 켄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켄은 매우 질투심이 많고 지지가 다시 모모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는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좋아하는지 자신도 그녀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만약 둘이 사귀기 시작한다면 모모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에게는 언제든 시간이 없고 그는 다시 외톨이로 돌아갈 것이다. 그 나쁜 생각들을 지우기 위해 그는 어떤 남자든 하는 대로 운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모모가 찾아오자 그는 공포에 질려 덤불 속으로 코를 박는다. 그녀는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라고 말하며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켄은 운동에 집중하려 하지만 모모는 양손이 바쁘니까 그녀가 손으로 먹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켄이 심장이 뛰고 그는 긴장하며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지가 그곳에 나타난다. 그는 모모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말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거절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자마자 그녀는 바로 그에게 다가가고 켄은 더 큰 질투와 불안에 빠진다. 그는 그들을 혼자 두고 자신의 짝사랑을 접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는 하루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그들의 생물 수업에서 나온 인체 해부 모델이 그를 향해 달려오며 멈추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켄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즉시 모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 모델이 그를 앞지르며 곧장 앞으로 달려간다. 모모가 그 길을 막는다. 하지만 그녀가 힘을 쓰기 전에 지지가 그녀에게 뛰어들어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가며 켄은 더욱 질투심을 느낀다. 모델이 그들 위로 뛰어오르고 모모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황금공을 본다. 그녀는 즉시 켄에게 모델이 그의 두 번째 가족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외친다. 그리고 지지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하는데 뭔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위험하다고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모모는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해 달리는 모델에 달라붙는다. 하지만 모델은 쉽게 그녀를 끌고 가고 지지는 계속 단단히 붙잡고 있다. 켄은 그들을 쫓아달리며 모모는 모델을 멈추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지지가 그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더 걱정한다. 애니메이션 모델이 빠르게 그에게서 멀어지고 켄은 모든 무게를 제거한 후 슈퍼자아로 변신하며 앞서 달려갑니다. 그는 재빨리 모델과 재회하며 모델은 그에게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켄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 모델은 초고속입니다. 켄은 그녀에게 전선전력선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켄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우연히 자신을 신의 트럭군 앞에 내몰게 됩니다. 다행히 켄이 그녀와 지지지를 구해내며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세계로 보내지는 것을 막습니다. 순간 그리고 교통을 피하며 둘 다 등을 타고 가고 있다. 모델을 쫓으며 지지가 그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모는 그에게 이 사람이 켄이라고 말한다. 그는 멀리서 도망치는 모델을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간다. 모모는 그녀의 힘으로 그것을 잡아당기고 켄은 그들이 잡아당길 수 있도록 안정된 발판을 제공한다. 모델은 온 힘을 다해 전봇대에 매달리고 그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몸이 실제로 부서졌다가 즉시 퍼즐 조각처럼 다시 맞춰진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도망치고 켄과 다른 사람들은 그를 놓친다. 그들이 답답해하는 사이 모모는 손에 무언가를 부딪힌다. 그리고 갑자기 모델에게서 큰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며 손에 쥔 것을 계속 쥐어짜며 그 울음소리를 따라 쓰레기통까지 간다. 모델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이전에 갈라졌을 때 모모가 그의 심장을 훔쳐서 그를 괴롭히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며 그에게 말한다. 그의 가족 보석을 보여줘. 왜냐하면 그 중 하나가 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모델은 그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다. 그 모델의 이름은 타로이고 그는 미친 듯이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라는 여자를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버려진 해부학 버전임이 드러난다. 그는 곧 그녀를 찾고 그녀는 왜 여기 오기로 했냐고 묻는다. 타로는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를 잃으면 그의 존재 이유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녀를 만난 것이 어떻게 그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바꾸었는지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의 말이 켄에게 공감되기 시작하며 켄은 모모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가 해부학 모형이 자신이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켄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그 전에 켄 모모지지가 여성 해부학 모형인 하나를 데리고 모모의 집으로 가서 세이코에게 그녀가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녀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지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들이 그녀를 아첨하자 그녀는 결국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녀는 남자 모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모모는 그가 낮에는 학교에 머물고 밤에는 여기 와서 하나를 만날 거라고 말한다. 세이코는 하나에게 남자친구와의 사랑을 조용히 하라고 한다. 밤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모가 모델에게서 본 반짝이는 공에 대해 묻고 모모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종이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비즈니스 이야기는 끝나고 세이코는 모모와 켄에게 저녁 식탁을 차리라고 말한다. 한편 지지는 터보 할머니에게 인형으로 겸손해졌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 모모와 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고 한다. 그는 모모 앞에서 괴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모모는 웃고 켄은 질투를 느낀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남성 해부 모델의 강렬함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모모에게 머리카락에 먼지가 있다고 말하며 뛰어든다. 당황할 틈도 없이 그는 온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할아버지 약을 먹었냐고 묻지만 켄은 원숭이처럼 지지를 빙빙 돌며 만난 이후로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있다고 소리친다. 지지는 그가 다른 엄마를 둔 형제라고 생각할 뿐이고 둘은 원숭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다가 세이코가 그만하라고 한다. 그녀는 모모에게 특히 속옷을 챙기라고 말한다. 주말 동안 지진의 집에 머물 거라고 한다. 모모는 부끄러워하지만 켄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NTR 만화의 주인공이 될까 걱정하지만 모모는 그냥 지지의 집에서 유령을 소환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혼자 가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녀는 나중에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켄은 그게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날 밤 남성 해부학 모형은 연인을 만나러 뛰쳐나가며 이곳에 있던 4명의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들은 허브에 업로드할 새 영상을 촬영하러 온 것이다. 그는 도시를 달려 기차를 타고 결국 모모의 집 근처에 도착한다. 하지만 가는 길에 트럭군이 그를 치어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한편 모모는 하나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있어준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오지 않고 모모는 잠이 들어버린다. 해가 뜬 후에야 남자 모델이 나타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와 함께하기 위해 왔다며 그녀를 안아준다. 그 후 모모가 깨어나 보니 둘이 키스하고 있어서 방을 쓰라고 말한다. 한편 지지는 집에 있는 유령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유령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늦게 켄 모모 그리고 지지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기차에 탑니다. 그들은 카드 게임을 하고 모모와 지지가 항상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켄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소리쳐 그녀의 관심을 끌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모모는 갑자기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켄은 책을 꺼내고 특정 외계인들이 어떻게 동물로 변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거대한 뱀들이 사실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지는 200년 된 거대한 전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지역에도 뱀이 있어서 모모는 거대한 뱀을 보고 싶다고 열심히 말합니다. 지지는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항상 그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켄은 그녀에게 미라로 된 카파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지입니다. 그는 카파와 록네스 괴물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켄은 갑자기 대화에 빠져듭니다. 그는 내시의 사진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는 며칠 전에 진짜를 보았어요. 지지는 이에 감동받고 그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켄은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지는 켄을 친구로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 말에 켄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지는 가슴이 아픈 척하며 켄이 모모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의 친구가 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켄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은 그저 어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좋아하는 배우의 대사라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지가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말하지 않고 지지는 투정을 부린다. 켄은 이제 지지가 정말 좋은 사람임을 깨닫고 그의 이상함 덕분에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모모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는 지지를 미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어쨌든 그들은 곧 그의 도시인 온천 마을에 도착한다.
지지는 아버지가 화산을 연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근처 화산을 공부하기 위해 이사 왔어요. 켄이 화산에 대해 더 묻자 지지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게 200년 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계속 걸어가다가 곧 계단에 도착했어요. 지지는 신나게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어떻게든 계단 꼭대기에 도달하자 또 다른 계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지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이 드디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켄과 모모는 모두 지쳐 있었어요. 그는 모모에게 자기 집 주변에 사악한 기운이 보이냐고 묻고 모모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고 말한다. 모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지만 켄은 숲속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 없이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마을에 소름 끼치고 못생긴 사람들이 그들을 따뜻하지 않은 환영으로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모모는 집 구석구석을 살피지만 아무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한다. 그녀는 영혼 매체들이 집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감지했을 때 귀신들이 활동 중일 것이라는 이론을 내놓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활동하지 않고 숨어 있다고 한다. 그녀는 터보 할머니의 경우처럼 귀신들이 숨어 있다면 그들은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쉽게 그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지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하며 모모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의 칭찬에 기뻐하며 그에게 말한다. 그녀에게 주스 좀 가져다줘. 그리고 그는 바로 떠난다. 모모는 켄에게 옆에 앉아서 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유령들이 아마 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에 힘을 회복해야 한다. 켄이 앉자마자 모모는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온천에 간다고. 그동안 지지와 함께 놀라고 한다. 그는 안전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모모는 그녀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지지가 주스를 가지고 오고 그녀가 알게 된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켄에게 축구를 할까 물어본다. 그는 켄에게 기본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공을 차는 방법도 포함된다. 켄은 자신이 정말 형편없다고 느끼지만 더 나아져서 모모를 감동시키고 싶어 한다. 그가 온 힘을 다해 공을 차려 할 때 지지가 갑자기 그에게 모모를 좋아하냐고 묻고 켄은 얼어붙는다. 그는 모모가 자신의 첫 번째 친구라고 말하며 그녀를 많이 존경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지가 그녀의 얼굴과 성격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켄은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누가 모모를 더 좋아하는지 경쟁을 시작한다. 그것이 갑자기 켄을 축구에서 훨씬 더 잘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동안 계속 싸우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켄은 집에 뭔가 이상한 것을 본다. 집 옆에 벽이 있지만 그 위치에는 방이 없다. 그리고 그 벽에 다른 용도도 없는 것 같다. 한편 모모는 충분히 편안해져서 온천에서 나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못생긴 깡패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들은 목욕탕에 들어와서 모모에게 말한다. 그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남 목욕탕에 온 진짜 나쁜 년이라고.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모모는 겁에 질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한편 켄과 지지는 집의 외벽 하나가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밖에서 본 미스터리 벽 바로 옆에 있다. 지지는 그것을 부수자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들의 단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벽에 구멍을 뚫으며 타로 카드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한다. 반면에 모모는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해 남자들을 이기고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물속에서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는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모모는 숨을 헐떡이며 깨닫는다. 아마도 아기 오일 없이 디디 파티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